속전속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11시경 내란, 김건희, 최일병 3대 특검의 특별검사 3명을 바로 지명했습니다. 초대형 특검 수사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인데요. 강재묵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일병 3대 특검의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내란 특검에 지명된 조 전 대행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민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지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수사할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정당 추천을 받은 당일 지명까지 완료한 만큼 3대 특검 출범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3대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60명, 40명,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검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거쳐 파견 검사 등이 확정되면 당장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수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그리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바쁘게 움직이는 이재명 정부 이 밤 사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9분쯤에는요. 3대 특검에 대한 지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인데요.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날 밤에 당일 지명이 된 거잖아요. 정말 속전속결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빨라서 좋습니까? 이게 혼선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빨리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도 좀 빨리 해야 되고 아마 최장 6개월일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일병 특검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이런 수사가 아닌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싫었던 게 너무나도 검찰 수사가 계속됐어요. 끝이 없는 수사였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게 끝나야지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검으로 빨리 끝내고 확실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고 다음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가장 규모가 큰 이 내란 특검입니다. 그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었죠. 이분만 봐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다라고 제동을 걸면서 윤 정부와 대립각을 좀 세웠던 그런 인물이에요. 어떤가요?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인물들 보면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개인과의 어떤 좀 대립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조은석 지금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대립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적 감사뿐만 아니라 관저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전직 검사로서 수사 역량도 있고 또 굉장히 리더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머드 특검인데 이 특검을 잘 리더십 있게 또 수사 역량도 최대한 발휘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었던 거, 왜 국회에 쳐들어갔고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갔고 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했었는지 그리고 국무회의 강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수사가 좀 미진했거든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더 이상 이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소모가 없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은석 특검은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특검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초를 쓰는 마음이라면 역사 기록을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한데 야당에서는 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이제 검찰을 출입했을 때 그 당시부터 알던 이름입니다. 조은석 검사는. 네. 수사는 굉장히 잘하는 검사로 정평이 나 있었고 다만 그 오래 전부터도 이미 현재 여건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사실 알려져 있었어요. 검찰에서는 이것을 이제 부정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감정적으로도 이제 대립을 했었던 상태이고 사실 이번 특검 법안은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 없이 한쪽 정파에서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고 상대 정당 그러니까 경쟁 정당을 마치 이제 범죄 집단인 것처럼 전방위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런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하느냐가 이게 국민들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이 인선을 보면은 우려했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이 조은석 특검 그렇고요.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있었던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얼마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렸는지를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국제법 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판사인데 하필 지금 같은 때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때 이런 분들이 특검을 했을 때 설령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서부터 국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 않고 마지막 한 명 최상병 특검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덜한 분인 것 같은데 이 최상병 사건은 사실 공수처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잡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행태인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었다면은 벌써 나왔을 거예요. 저는 여권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 2명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할 거고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범죄거든요.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개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의힘 출신의 강요들이 개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다 수사 대상이고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게 국민의힘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했더라면 끝났을 일이에요 이미. 근데 왜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또 특검도 미루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자고까지 민주당이 제안했잖아요. 그때 했더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도 다 놓쳐서 결국에는 정부가 바뀐 상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당연한 거죠. 전 정부 수사하는데 어떻게 전 정부에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수사권을.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결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한밤중에 특검 지명을 놓고 정치 보복이 급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는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은 굉장히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어제 한밤중에 그걸 또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이 국정 현안이 많은 국정 현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특검 지명이 빨랐으니까 수사도 굉장히 빨리 시작하겠네요. 출범은 언제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벌써 출범하고 사무실 얻고 특검보 얻고 수사관들이 파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빠를수록 좋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에 대한 처단이고 처벌인 것이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고 저는 이게 길게 끝나라고 한다면
민주당 정부에 굉장히 부담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 보복이 급했냐라고 하는데 이거 수사 안 하면요 직권남용이에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2년 6개월간 너무나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다. 그리고 아마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나라가 망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털 건 털어버리자. 그리고 이걸 수사하지 않으면 무법국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도 이제는 이런 부분은 좀 털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던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네, 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입니다. 임명된 지 지금 닷새 만이에요. 근데 여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사라든가 모든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스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한 번은 그냥 가지 않을까? 너무 정권 초에 낙마가 되면 차기의 이제 장관이라든가 총리 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게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광수 수석에 대한 문제점들을 빨리 털고 나간 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시각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생각되고 다소 정부가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국민이 부담스러워하고 여권 내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이게 낙마시키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 좀 폭넓고 포용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대통령이 이번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됩니다. 민정수석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강한 힘을 좀 갖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만큼 또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역대 정권마다 이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많은 인사들이 거쳐간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 이재명 정부에서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려가 또 나오긴 해요. 우려라고. 잘 털어냈다. 네. 큰 결단을 하셨다. 이렇게 한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인사 검증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인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민정수석 잘못 쓰면 정권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다음에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이런 것들 다 연루돼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그 이후지만 민정수석 그만둔 이후지만 입시 비리까지 하면서 사실 정권은 막 뒤흔들었었거든요.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내에서 이제 야당 역할을 하는 국민들과 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새로운 민정수석은 그런 사람을 지명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제 말씀한 기회를 안 주셨는데 그 특검에서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드루킹 사건 같은 거 그때 이제 허익범 특검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양쪽에서 모두 받았는데 그러니까 누구 편인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누구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안 받는 그러니까 공정하고 무색무취한 이런 특검이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당 시절에는 대법원장이든 변협 회장이든 추천하는 그런 안을 냈는데 오히려 집권하고 나더니 그것은 다 없애고서 거꾸로 역주행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달라들어서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했었던 건데 수사가 전혀 안 됐었던 것처럼 지금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일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마치 수사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상대당 국무위원들까지 다 수사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상대를 다 범죄 집단 취급하는 이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재인 정부 칭찬해 주신 건 감사해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드루킹 특검 하자고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였고 추천권도 야당에게 줬고 김경수 지사 오른팔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건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도 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조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추천권을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야당이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부 때도 좀 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천권을 줬을 때 그 야당이 저 사람 누구 편이야 이런 사람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검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은 빠르게 이제 시작이 될 테니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 아까 오수석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해보죠. 인선할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가장 잘 이해할 인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낙마를 하게 됐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 실은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 검사와의 대화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죠. 맞아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렇죠. 사실상 다 안 됐죠. 그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이 정말 셌고 권력이 문재인 정부 때도 권력이 셌죠. 결국 조국 전 장관이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오히려 탈탈 털리고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정치 보복에만 집중했던 죽은 권력에만 집중했던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건 좋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는 건 좋다. 다만 검찰의 힘을 빼는 것들이 결국 이게 민생 수사, 서민 수사까지도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여기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들의 권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다만 검찰의 권력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혹여나 민생, 서민들의 수사까지도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저는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검찰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밤에 임명된 특검 이야기 그리고 초기에 다소 삐걱이었던 인사 문제까지 이야기해봤고요.